현재의 한일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 정권은 일본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한국이라는 외부의 적에게로 돌려 그 이슈를 피해가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본 언론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이런 일본 경제의 어려운 부분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우려가 된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먼저 최근 상승된 일본의 소비세에 대하여 2014년에 기존의 5%에서 8%로 인상했던 시점에서는 인바운드 소비 등의 행운이 있었지만 이번 소비세 상승에는 전혀 그런 행운이 없고 정부는 마일리지와 같은 포인트 환원 등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도 도쿄올림픽 직전인 6월경에 끝나는데 그 무렵 일본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며 우려를 한 것인데요. 2014년에는 두 개의 행운이 있었다는 기사는 첫째로 일본은행의 완화 정책으로 인한 기업들의 일시적인 실적 호조를 꼽았으며 또 하나로는 인바운드 소비였는데 인바운드 소비에는 가계 지출은 포함되지 않지만 이것이 소비 지출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인데 최근 인바운드 소비는 4조 엔이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전국 백화점들의 매출 증가율이 가계의 소비 지출과 다른 소매 판매의 증가율보다 높았는데 이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명품 사재기 열풍이 불어 백화점의 보석이나 고급 시계가 불티나게 팔렸던 시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본이 2014년 증세 때에는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의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성장한 부분과 중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명품을 싹쓸이해 간 것이 전체 소매 판매액 증가를 가져온 행운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번 10월 증세에서는 일본에게 이런 행운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어 과거와는 달라진 현실을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일본의 기업 실적은 침체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은 현재 미중 무역 마찰과 세계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또 다른 행운이었던 중국인들의 명품 사재기도 2016년 이후 중국의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수그러들어 일본의 백화점 매출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중국 역시 의도적인 경기 부양책을 썼다가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일본에게 또 한 번의 행운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기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의 쇼핑에 대한 관세율도 올려버렸기 때문에 일본 등에서 대량 구매한 상품을 재판매하는 보따리상들이 규제에 걸려버리다 보니 예전 같으면 도쿄나 오사카에서 큰 비닐 가방을 양손으로 가득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최근에는 이런 여파로 인해 사라지고 있으며 화장품, 제약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한일 분쟁의 영향으로 급감하고 있기에 이런 부분이 일본의 행운인 인바운드 소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통해 해외 관광객과 인바운드 소비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일시적일 뿐이고 그 영향은 현재 일본 경제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10월 1일 소비세 증세가 시작되었지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포인트 환원 등의 경기 부양책이 끝나는 9개월 후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가 될 것이기에 그때가 걱정된다고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올림픽에 많은 공을 들인 아베와 일본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일본 내부에서도 올림픽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외적으로는 우리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려를 끼치는 전범기와 관련한 논란이 있으며 방사능이나 열사병, 태풍 등의 각종 재해에 대한 걱정을 비롯하여 도쿄올림픽 흥행에는 장애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일본의 경제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아베와 일본 정부는 앞으로 참 많이 바쁘고 골치 아플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슈를 덮기 위하여 한국에게 도발하는 행위가 그때까지도 먹힐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내년 일본 도쿄올림픽의 마라톤 경보 경기 장소 변경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일본 체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6일 IOC는 공식 성명을 통해 장거리 야외 경기인 마라톤 경보를 삿포로에서 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기간인 7월 24일부터 8월 9일은 한여름으로 폭염 악영향이 계속 우려돼 왔기 때문입니다. 삿포로는 일본의 북쪽에 위치해 8월 낮 기온이 26.5도 정도로 도쿄보다 5도에서 6도 낮습니다. IOC의 장소 변경 검토 발표 후 일본 육상연맹은 미리 듣지 못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NHK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육상연맹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마라톤 강국이기도 하고 정규 마라톤 대회는 물론 학생들이 참가하는 역전 마라톤 대회도 NHK에서 풀코스를 중계할 정도로 마라톤에 대해서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는데 IOC가 개최국 일본과 상의하지도 않고 장소 변경을 검토하겠다니 말입니다. 어찌됐던 마라톤 일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엄청 상할 만도 합니다. 반면 새 후보지로 거론된 삿포로의 아키모토 가스히로 시장은 고마운 일이라면서 선수를 위한 조치로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성명에서 선수들의 건강은 언제나 우리의 주요 관심사라며 경기 장소 변경 제한은 선수 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마라톤 경기 시간을 오전 6시로 50km 경보를 오전 5시 30분으로 당겼으며 코스 내 도로도 열 차단 제로로 바꿀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자 IOC가 장소 변경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대회에서 마라톤 경기는 고온 다습한 환경을 피해 밤 11시 30분에 시작했지만 여자부 대회에서 68명 중 28명은 기권했습니다. 또 30명은 경기 후 건강 문제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당시 기온은 32.7도, 습도는 73.3%였습니다. IOC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 회의에서 경기 장소 변경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해 양국 갈등의 새 무기로 활용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국의 유력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처럼 현재 전 세계에서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물론 모두 타당성 있는 문제 제기입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어떤 점들을 문제 삼았을까요? 첫 번째는 후쿠시마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것입니다. 후쿠시마는 2011년 동인도 대지진 때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곳이죠. 현재 일본 정부는 방사능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도쿄 공원에서까지 방사능이 검출되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일본의 오염지역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오염지역 내에는 무려 5개의 올림픽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성화봉성의 출발점 역시 오염지역 내에 있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의 경기 중단 외에도 후쿠시마산 음식물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일본의 올림픽 당국은 후쿠시마 음식을 선수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제기한 문제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우길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정식으로 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의 관리들과 시민들은 2020년 도쿄올림픽이 정치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은 화합 그리고 평화입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은 완벽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올림픽에 대해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지역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광적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는 파이낸셜 타임스도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아베 정권의 뿌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번 올림픽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여러 가지입니다. 내수의 성장과 관광객 대거 유치 등등이죠. 하지만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5G 상용화를 통한 기술 강국으로의 발돋움, 그리고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후쿠시마 지역이 완벽히 회복되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길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우길기가 일본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상품에 흔하게 사용되는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역시 유럽의 입장은 우길기에 꽤 관대합니다.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는 다르게 해석하죠. 상황이 어떻든 일본은 한국의 도움 없이 도쿄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어렵습니다. 5G 관련 기술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중국의 화웨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5G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죠.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없으니 결국 한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이 목표한 해외 방문객 수도 한국인들의 협조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일본, 과연 도쿄올림픽을 잘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닥터시사TV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쿄올림픽의 더위에 대한 우려는 세계 언론에서 이미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일 전면을 할애하여 도쿄올림픽 우려를 전했죠. 사상 최고로 더운 올림픽에 도쿄가 긴장하고 있다란 제목으로 도쿄올림픽에 대해 덥고 또 덥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려가 많은 도쿄올림픽에서 특히 걱정되는 종목은 마라톤인데요. 달궈진 아스팔트 도로에서 42km를 뛰어야 하는 데다 기온과 습도까지 높아 선수들의 기록은 물론 체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쿄 조직위 측은 마라톤 경기 시작 시간을 새벽 6시 스타트로 앞당겨 시작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햇볕이 덜 뜨거울 때 경기를 치르겠다는 의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 IOC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여름에 열리는 일본 도쿄올림픽의 마라톤과 경보 경기를 도쿄가 아닌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치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OC가 이렇게 경기장 변경을 제안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도쿄의 무더위가 정말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앞서 말했듯이 도쿄도는 최대한 더위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른 새벽에 경기를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IOC 입장에선 이마저도 선수들에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6일 막을 내린 카타르 도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더운 날씨를 피해 자정에 경기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온 30도를 넘고 습도가 70%에 달하는 악조건 탓에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것을 이미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도하 육상 대회에선 여자 마라톤과 50km 경보 경기 도중 약 40%의 선수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기권하는 참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언론들은 대회를 결정한 사람들은 지금쯤이면 시원한 곳에서 자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선수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온다며 무더운 더위에 경기를 개최했다는 비난 섞인 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도했죠. 결국 도하 육상대회 이후 도쿄올림픽 운영위원회 측은 IOC의 기류 변화를 감지했는데요.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육상연맹도 처음엔 도쿄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도하 육상대회를 보고 난 뒤 도쿄 개최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일단 일본 정부는 부정적인데요. 특히 마라톤 경기는 올림픽 폐회 직전에 열리는 피날레 성격이 있는 데다가 올림픽까지 9달 정도 남아 준비가 촉박한 상황에서 삿포로 개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도쿄와 일본 정부와 다르게 삿포로시는 이러한 소식에 기뻐하고 있는데요. 삿포로 시장이 직접 올림픽 개막까지 채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IOC가 삿포로를 마라톤 개최지로 언급한 데 깜짝 놀랐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며 실무자급 논의를 통해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의욕을 보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삿포로시는 이미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도쿄시가 아무리 부정적일지라도 이미 비용 감축 등을 위해 야구 경기장 등을 변경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IOC가 세게 밀어붙일 경우 일본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OC 측은 오는 30일부터 도쿄에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도쿄도 등과 조정위원회를 열어 경기 장소 변경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인데요. 도쿄도 지사도 일단 IOC 메디컬 위원회의 권고 등을 들어보겠다면서 조정위에서 어떤 형태가 최선인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나바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